88쪽의 내용 좀 설명하고, 좀 그렇게 쉽지는 않은 부분이어가지고 내용 설명하고, 고기압과 저기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저기압은 중심의 하강기류가 발달한다.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사실은 상승기류가 발달해서 여기가 저기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기가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공기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기압 중심에서는 상승기류가 발달합니다. 상승기류. 고기압에서 구름이 생성되어 날씨가 흐르다. 상승기류가 있을 때 구름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압에서 날씨가 흐린 거고, 고기압에서는 하강기류가 생기기 때문에 날씨가 맑은 거고, 고기압은 1000헥토파스칼보다 높은 곳이다가 아니라 주변보다 높다라는 거. 주변보다 높으면은 고기압인 거예요. 1000 뭐 이렇게 기준 값이 딱 있는 게 아닙니다. 주변보다 높으면 고기압이고, 북반구의 경우 고기압 중심에서 바람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불어 나간다. 그 밑에 그림이 있는데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갑니다. 시계 방향. 그러니까 여기 하강기류가 생겨서 불어 나가는데 이게 시계지, 시계. 시계가 이렇게 돌잖아, 시계가. 째깍째깍.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갑니다. 시계 반대 방향 아니고 5번 북반구의 경우 저기압 중심으로 주위로부터 바람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불어 들어온다. 맞습니다. 저기압은 공기가 적으니까 바람이 불어 들어오는데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이지. 시계 반대 방향. 시계 반대 방향. 시계 반대 방향. 이게 시계 반대입니다. 이게 시계 반대. 자꾸 그려보셔야 되는데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불어 들어갑니다. 13번에 고기압과 저기압 부는 바람의 방향과 공기의 연직 운동을 옳게 나타낸 것은, 2번이 일단 맞습니다. 밑으로 하강기류가 생기고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갑니다. 근데 이게 저기압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불어 들어오는 건데, 근데 이게 요 하강기류가 아니라 상승기류가 돼요. 상승기류. 이해하세요? 네. 요게 맞으려면 이 기류가 연직 방향 운동이 상승해야 되는 거고, 요거는 이제 아니고, 이게 맞으려면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불어 들어와야 돼요. 불어 들어와야 돼요. 저기압 중심으로 불어 들어간다. 답 2번이고, 이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다른 친구들 이제 틀리기 쉽습니다. 이게 고기압입니다. 고기압에서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간다. 저기압에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불어 들어온다. 네.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불어 들어온다. 상승기류가 생긴다. 그럼 구름 많이 생겨서 비가 많이 내려. 가는 날씨가 맑다가 맞고요. 가는 주위보다 기압이 높은 거고, 나는 상승기류가 발달하는 거고, 나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불어 들어오는 거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지표 부근에서 바람은 요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이렇게 부는 거예요.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가에서 나로 부는 거다. 자, 오른쪽 북반구 어느 지역의 지표 부근인데, 불어 나가는 거는 이게 고기압이라는 소리고요.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가는 거고, 지금. 바람이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간다. 맞고요. 고기압에서 바람의 방향 맞고요. 중심 부근에 공기가 상승하여 하강에서 공기가 여기 많이 쌓여서 나오는 거거든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불어 나간다. 시계 방향이구나. 시계 반대 방향 아니고요. 시계 방향. 그 다음에 요거는 하강기류가 생기는 거고 상승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은 단열 압축이 돼서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뭐 이게 이슬점 도달하는 거 아니고 날씨가 맑습니다. 답 2번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6번에 이런 거를 온대 저기압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한랭전선이고 요건 온난전선이고,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을 동반하는데 한랭전선은 찬 공기가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요거 한랭전선. 온난전선은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 위를 타고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돼야 되네. 찬 공기가 파고 들어가서 상승기류가 생겨서 여기 구름 생기고 소나기성 비. 얘는 이렇게 올라가면서 따뜻한 공기가
틀렸군요. 얘도 틀렸네요. 얘 틀렸고 요거 맞네. 요게 따뜻한 공기가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 따뜻한 공기가 올라가는데 요거 찬 공기가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가 한랭전선, 여기가 음란전선입니다. 답 2번 답이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부근에 지표 부근에 여기는 차갑고 여기는 따뜻하고 여기는 차가운데 가는 한랭전선이고 나는 음란전선이고 A 지역에 층운형 구름 아니고 A 지역은 적운형 구름 생기고요. 적운형 구름 생기고요. B 지역은 날씨가 맑고 기온이 높다. 이게 맞네요. C 지역은 남서풍이 부는 게 아니라 바람 방향이 좀 어려운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기압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불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 그러면 나에서는 남동풍이고요. B에서는 C구나 C. C에서는 남동풍이고요. 이게 동풍. B에서가 남서풍이고요. 가에서는 북서풍입니다. 북서풍. 온대 저기압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편서풍이 불기 때문에 편서풍대에 있기 때문에 온대 저기압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합니다. 서에서 동으로 이동한다. 3번 17번에 3번 고르시면 되고요. A와 C 중 다음과 같은 날씨가 예상되는 것. 현재 넓은 지역에 지속적인 비가 내린다. 그거는 여기 C죠. C. 여기가 이렇게 넓은 지역에 지속적인 비가 내린다. 그러다가 이제 날씨 맑아지겠지. 비가 그치는 오후부터 점점 맑아지고 기온이 상승할 것이다. 그럼 C죠. C. 이해하시죠? 그렇게 쉬운 부분은 아닌데요. 잘 풀어주셔야 되고. 우리나라의 계절별 날씨를 찾아봤어요. 계절별 날씨. 84쪽에 펴주시고, 일기도라는 거는 이제 기온이나 기압, 풍향, 풍속, 고기압, 저기압, 전선 등 지도에 기호로 표시해 놓는 건데, 지금 일단 등압선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요렇게는 1024 기압이다 이런 소리고요. 여기는 1020 기압이면 여기보다 여기가 높으니까 여기가 고기압 뭐 이렇게 표시하는 거야. 알겠어요? 자, 아무튼 이게 등압선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고기압이 자리 잡고 그 다음에 저기압, 고기압, 저기압 이렇게 좀 짜잘한 애들이 많아요. 이렇게. 근데 겨울이나 여름은 커다랗게 있어요. 커다랗게. 정체성 고기압 이런 게 발달하기 때문에 커다랗게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여기에서 바람이 이렇게 불 거예요. 여기 고기압이니까. 그럼 이거는 이제 북서계절풍이 불 거고, 이럴 때는 시베리아 기단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겨울철인 거고, 시베리아 기단. 그다음에 요런 구조를 보시면 서쪽이 고기압이고 동쪽이 저기압이에요. 이런 기압 배치를 서쪽이 고기압이고 동쪽이 저기압이다. 이런 기압 배치를 서고 동저형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서쪽이 고기압, 동쪽이 저기압. 그 다음에 바람은 북서 계절풍이 불고 한파나 폭설, 겨울철에 그런 게 있잖아. 한파나 폭설이 불어오는데 좀 이렇게 좀 커다랗게 자리 잡고 있으면은 시베리아 기단이 한참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고요. 봄철은 이렇게 좀 짜잘하게 고기압 갔다가 저기압 갔다가 고기압 갔다가 저기압 갔다 이렇게 지나갈 때. 그럼 날씨가 좋았다 흐렸다 좋았다 흐렸다 이래요. 약간 변덕스럽습니다. 겨울이나 여름에는 한참 춥다가 한참 덥다가 이래요. 여름철에는 이제 북태평양 고기압이 북태평양 기단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고기압이니까 바람이 이렇게 불겠죠? 물론 이거는 장마전선이긴 해. 장마전선은 초여름에 장마전선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싸우다가 오호츠크의 기단이랑 북태평양 기단이랑 이렇게 싸우다가 장마 끝날 때쯤 되면 이제 그 8월 초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여기 북태평양 기단이 우리나라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이렇게. 그럼 얘 때문에 엄청 더워요. 북태평양 기단 때문에. 그 다음에 이러면 이제 남쪽이 고기압이고 북쪽이 저기압이라고 해서 요런 기압 배치를 남고 북저형이다라고 해요. 남고 북저형.
그 다음에 계절풍은 남동 계절풍이 붑니다. 초여름에 장마전선이 있고, 한여름이 되면 무더위나 열대야, 태풍 이런 게 또 불어오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봄에는 이렇게 이동성 고기압과 저기압이 지나가요. 가을도 마찬가지고, 가을도 물론 여기보다는 고기압이 더 많은데, 가을에 더 하늘이 좀 더 파랗고 이래요. 날씨가 좀 더 좋고, 여기는 저기압 지나가면 날씨 흐린 건데, 봄철이 좀 더 자주 바뀝니다. 가을은 고기압 이렇게 있죠. 자, 그래서 북태평양 기단 세력이 약화되면서, 얘가 약화되면서 맑은 하늘이 자주 나타나고, 가을에 밤낮의 기온차가 크고 첫 서리가 내린다. 새벽이 되면 추워서 서리가 내리거든요. 서리는 이제 공기 중에 수증기가 서리로 직접 승화된 거죠. 첫 서리가 내린다. 가을철에. 봄철에는 황사나 꽃샘추위가 생기고요. 따뜻하고 건조한 날씨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건데, 그거는 이제 봄철 영향을 주는 기단은 양쯔강 기단이죠. 양쯔강 기단. 가을에도 양쯔강 기단. 여름에는, 초여름에는 오츠크해 기단과 북태평양 기단. 한여름에는 북태평양 기단. 겨울철이 되면 시베리아 기단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줍니다. 우리나라 계절별 날씨, 여러 기상 정보를 지도의 기호로 나타낸 것을 일기도라고 하죠. 일기도. 그 다음에 봄철, 가을철의 일기도는 이동성 고기압과 이동성 저기압이 자주 지나간다. 이동성. 정체성이 아니라 이동성입니다. 자, 여름철 일기도 어떤 형 기압 배치? 기압 배치는 여름철에는 남고 북처형 기압 배치. 겨울철 기압 배치 일기도에서 어떤 기압 배치냐? 서고 동저형. 겨울철에는 서쪽이 이제 시베리아 기단이 있어서요, 고기압이 됩니다. 서고 동저형. 여기 어디까지 풀어져 있나요? 그 10번만 풀어주세요. 10번만 좀 풀어주시고. 이게 좀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잘 보시면 남고 북처형 기압 배치를 쓰라고 되어 있어요. 가는 남고 북처형. 그러면 이제 이럴 때가 이렇게 남동 계절풍이 불 거고요. 그 가일 때는 여름일 때는 이제 이렇게 남풍이 이렇게 불을 거고요. 서고 동저형. 나의 기압 배치는 서고 동저형. 요때는 이제 바람이 뭐 이렇게 불 건데, 시베리아 기단이 이제 우리나라에 영향 주는 거죠. 나는 겨울철입니다. 겨울철. 넘겨보시고 86쪽 여기서 잠깐. 자, 그래서 이제 좀 해석을 좀 하셔야 되는데, 일기도를 저기압, 고기압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고기압 부분이 B인데 여기 날씨 맑아요, 그렇죠? 구름 없잖아. 저기압인데 여기 구름이 있죠? 여기 날씨 맑습니다. 여기 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 자, 온대저기압은 이렇게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을 동반을 많이 합니다. 한랭전선이 이렇게 생기고, 온난전선도 약간 이렇게 구름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나라는 그래도 고기압이 있네요. 고기압. 그 다음에 자, 요거를 좀 해보시는 게 좋겠어요. 자, 이거 좀 해보십시오. 유제 1번부터 6번까지 앞에 책 봐가면서 하시면 됩니다. 봐봐요. 여기는 근데 저기압, 고기압, 저기압 이렇게 짜잘한 게 막 지나가잖아. 이런 게 이동성 고기압과 온대성 저기압 뭐 이런 건데,
이런 게 지나갈 때는 봄이나 가을에 그런 겁니다. 봄이나 가을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사실 장마철인데요. 왜냐면 이게 정체전선이 있어요. 한랭전선이 내려오려고 하고 온난전선이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거를 정체전선이라고 합니다. 정체전선. 이때 우리나라 비가 잔뜩 와요. 정체전선이면서 장마철이야. 그리고 요거는 이제 태풍이 올라오는 건데 그러면 이제 이건 여름철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장마전선이 있으면 초여름이 맞는데 정체전선, 장마전선이 있으면은 그때 여름철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는 이제 여기 그 서고 동저형이죠. 서고 동저형 그런 기압 배치가 되면 겨울철이 됩니다. 겨울철. 그래서 찬바람이 쌩쌩 북쪽에서 이렇게 불어오는 거야. 서고 동저형, 서고 동저형.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저기압, 고기압 뭐 이렇게 커다랗게 자리 잡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봄이랑 가을철이라 되겠고요. 이런 거를 이제 이동성 고기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정체성 고기압이 있고 이동성 고기압이 있는데 이동성 고기압은 좀 조그만 거고요. 정체성 고기압은 좀 커다란 거야. 이런 거는 확실하게 남고 북저형이죠. 남고 북저형. 요랬을 때가 여름철입니다. 여름철. 이때 요런 고기압은 정체성 고기압이라고 해요. 이렇게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는 경우. 요거 서고 동서형이죠. 서고 동서형. 이거는 겨울철. 겨울철에 시베리아 기단이 이렇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구분하실 수 있을까요? 89쪽에 19번부터 25번까지 19번부터 25번까지 해보시고요. 일단 19번에 보면은 뭐 요런 유선 사진이냐. 고기압 중심부 지역 구름이 많다. 고기압 중심부가 제주도 밑에 쪽 요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구름이 없어요. 고기압에는 구름이 없습니다. 저기압 중심부 지역 대체로 날씨가 흐리다. 여기 일본 요쪽 여기 날씨 좀 흐려요. 흐리지 그치? 여기 저기압 여기 흐리죠 그쵸? 흐립니다. 우리나라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분다. 봐봐 왜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부냐면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부니까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붑니다. 남쪽에서부터 바람이 불죠. 니은 지금 5번 하셔야 되고요. 우리나라 계절별 날씨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봄철에 꽃샘추위가 있습니다. 갑자기 추울 때 있어요. 초여름에 북태평양 기단과 북쪽의 찬 기단이 만나 이게 오호츠크의 기단인데 많은 비가 내린다. 이게 장마철 얘기하는 거고요. 여름에는 열대야가 나타난다. 맞습니다. 가을에 맑은 하늘이 자주 나타나고 첫서리가 내린다. 이제 늦가을이 되면 이제 첫서리가 내리죠. 겨울에 오호츠크의 기단 영향이 아니라 시베리아 기단입니다. 시베리아 기단 영향으로 춥고 건조한 날씨가 나타난다. 5번 답이고 우리나라 여름철 날씨의 특징으로 오른 것은 여름에는 남동 계절풍이 부는 거고 남동 계절풍이 부는 거고 황사는 봄에 서고 동조형은 이제 겨울 기압 배치고요. 이동성 고기압 자주 나타나는 거는 봄이나 가을에 북태평양 기단 영향으로 폭염이 나타난다. 네, 맞습니다. 5번 답이고요. 이렇게 고기압, 저기압, 고기압 뭐 이럴 때는 봄철입니다. 겨울철은 아니고요. 봄에 양쯔강 기단의 영향을 많이 받죠. 이동성 고기압과 저기압이 지나가 날씨가 자주 바뀐다. 맞죠? 니은디귿 4번. 그 다음에 자, 요렇게 되는 거는 장마전선, 정체전선이에요. 겨울철은 아니고요.
남고 북저형이죠. 남고 북저형. 서고 동저형은 겨울철이고, 양쯔강 기단 영향 받는 건 아니고 북태평양 기단이고요. 정체전선 일종의 장마전선이 형성되어 있다. 이게 그런 겁니다. 시베리아 기단 세력 확장하면서 남쪽의 따뜻한 기단과 만나 전선이 형성되었다. 시베리아 기단 확장할 때는 겨울철이기 때문에 아니고요. 답 4번 하시면 되고, 이거는 겨울철 일기도입니다. 겨울철. 서고 동전, 서고 동전. 겨울이고 A가 시베리아 기단에 영향을 주는 거니까 답 4번 하면 되고요. 25번에 요거는 남고 북저형이네. 여름철. 서고 동저, 이건 겨울철. 옳지 않은 거니까 여기 1번이 바로 틀렸네요. 남고 북저형 기압 배치는 여름철이고요. 그때는 북태평양 기단 세력 강한 거고, 겨울철에 한파가 나타나고 북서계절풍, 이렇게 북서계절풍 붑니다. 서술형 문제랑 실력 탄탄 문제 풀어보시고, 서술형 실력 탄탄 문제 풀어보세요. 서술형 먼저 합시다. 자, 시베리아 기단은 A죠. 시베리아 기단, 양쯔강 기단, 오호츠크의 기단, 북태평양 기단. 시베리아 기단 A. 시베리아 기단의 성질은 기온이 낮고 건조하죠. 그걸 이제 뭐 한랭 건조하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랭 건조. 한랭 건조하다. 그다음에 지금 온대 저기압인데, A 지역의 현재 날씨는 여기 이렇게 층운형 구름이 이렇게 있습니다. 비 내리고 있고, 찬 공기 세력입니다. 그래서 기온은 낮고, 구름의 종류는 층운형 구름이 이제 층운형 구름이 있고, 강수는 지속적인 비가 내리고, 풍향은 이렇게 바람 부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럼 남동풍이 부네요. 남동풍이 붑니다. 근데 이제 온대 저기압이 A 지역을 통과한다. 그러니까 이 온대 저기압이 편서풍의 영향으로 얘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통과를 해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날씨에서 변화가 될 텐데, 그러니까 얘가 기온이 높아지고, 일단 온난전선 통과한 것만 이야기하자. 온난전선 통과한 거. 온난전선이 통과하면서, 여기 쓸 게 엄청 많은데, 기온 높아지고, 구름은 이제 맑아지죠. 구름 없고, 맑고, 강수는 이제 비 안 내리죠. 맑으면 비 안 내리는 거지. 풍향은 남서풍으로 바뀌고, 그게 끝나는 게 아니야. 왜냐면 한랭전선도 통과할 거 아니야, 그쵸? 한랭전선이 통과하면서 기온은 낮아지고, 그 다음에 저군형 구름, 그 다음에 좁은 지역의 소나기성 비, 그러니까 바람은 북서풍으로 바뀐다 써주시고, 바람은 북서풍이 분다. 길죠. 어쩔 수 없네. 이렇게 쓰셔야 되고요. 온난전선이 통과하면 날씨 맑아지고, 남서풍이고, 기온 높아지고, 한랭전선 통과할 때 기온 낮아지고, 저군형 구름, 좁은 지역의 소나기성 비, 바람은 북서풍으로 바뀝니다. 자, 우리나라 서로 다른 계절의 일기도이다. 요게 서고동저형이죠. 겨울입니다. 겨울. 남고북저형이죠. 그럼 바람이 이렇게 불어야 되고, 여름입니다. 여름철 일기도를 골라라. 나고요. 그렇게 생각한 기압 배치, 여름철에는 남고 북저형 기압 배치를 이루기 때문이다. 이렇게 씁니다.
사계절에 나타나는 날씨의 특징 두 가지. 뭐 한파가 불어온다던가 아니면 북서 계절풍이 분다던가 뭐 이런 거 쓰면 되고요. 뭐 춥고 건조한 날씨가 나타난다 뭐 이런 거. 뭐 폭설이 내린다 뭐 이런 거라던가 뭐 이런 거 쓰면 됩니다. 자, 실력 탄탄. 원래 차갑고 건조한 기단의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가 따뜻한 바다를 지나면서 지금 얼마 전에 요 서해안 지역에 폭설 내린 적 있는데 요때가 그럴 때예요. 그러니까 찬 공기가 이렇게 내려와 이 바다를 황해를 이렇게 그러면서 수증기 공급을 많이 받아가지고요 눈이 잔뜩 내려 이쪽에 서해안 쪽에. 그럼 이제 따뜻한 바다를 지나면서 기온 상승하고 습도 증가하겠지? 바다면은 습도도 높아지잖아? 그럼 구름이 생성됩니다, 그러면. 수증기 많이 공급받으면서 상승기류 생기면서. 그럼 여기에 이제 막 비가 내리거나 폭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답 1번이고요. A 지역은 지금 주변보다 봐봐요. 여기는 996, 992. 그럼 이게 저기압이에요, 저기압. 이해하시겠어요? 그 주변이랑 살펴봐야 돼. 주변의 기압을. 이게 저기압이거든요, A 지역은. 그럼 저기압 중심으로 바람이 공기가 없으니까 불어 들어가야 되는데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1번 답이네. 1번 답이고요. 그 다음 A 지역은 날씨가 맑다. 저기압은 날씨가 맑은 게 아니죠. B 지역은 저기압이다. B 지역은 주변보다 높아. 고기압이야, 고기압. B 지역의 바람이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간다. 맞네요. 고기압에서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가잖아요. 그래서 3번 맞고, 바람은 A에서 B다. 아니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어야 되고, C 지역 중심에는 하강 기류가 발생한다. C도 저기압이야, 저기압. 그쵸? 이거보다 낮잖아. 그 저기압이야. 저기압에서는 상승 기류가 발달하는 상승 기류. 그 답은 3번이고, 잠깐 쉬었다가 단원 평가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단원 평가 좀 하겠습니다. 단원 평가 풀어보시고 좀 오래돼서 기억 안 나면 앞에 책 보면서 해봅시다. 일단은 서술형 빼고 일단 25번까지만 할게요. 1번부터 25번까지. 단원평가 풀어보시고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자, 아래서부터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기상현상이 있는 것은 A고 대륙권이죠. 1번. 그 다음에 A층에 오존층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오존층 존재는 B 성층권에 있고요. 대류는 A랑 C고요. C층은 장거리 비행기 항로는 B층이고요. B층은 대기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구름 같은 게 없거든요. 성층권에는. 근데 D층은 오로라가 나타난다. 맞죠? 열권에서. 각 층을 구분하는 기준은 기압 변화가 아니라 이제 온도 변화입니다. 온도 변화. 높이에 따른 온도 변화입니다. B층에서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높아지는 까닭은 오존층에서 자외선을 흡수하기 때문에 그렇고, 복사에너지와 지구의 복사 평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모든 물체 복사에너지 방출합니다. 이거 맞아요. 그러니까 온도가 뭐 이렇게 낮아도 에너지가 있기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0도가 아닌 이상은 이제 에너지가 있는 건데 복사선을 방출합니다. 지구는 태양 복사 에너지 끊임없이 흡수하기 때문에 평균 기온 계속 상승한다 아니죠. 흡수한 만큼 내보내니까 평형을 유지하고 있는 거고, 지구는 달에 비해 높은 온도에서 복사 평형을 이루어 평균 온도가 높다. 맞습니다. 대기층이 있기 때문에 대기층에서 온실 효과가 일어나서
달보다 온도가 높아요. 평균 온도가. 3번 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사평형 읽을 때 옳은 거, 알루미늄 컵은 지구라고 보시는 게 좋겠고, 적외선 등이 태양이고, 복사평형에 도달하는 시각은 15분 후고요. 20분 아니고 15분부터 복사평형에 도달했고, 온도가 일정해지는 구간이죠. 그 다음에 A 구간에서 컵이 방출하는 에너지 양은 흡수하는 에너지 양보다 많다. 아니죠. 이게 온도 올라가고 있는 건 흡수하는 게 많아서 그런 거고, B 구간에서 컵이 방출하는 에너지 양과 흡수하는 에너지 양이 같다. 맞죠? 그래서 복사 평형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죠. 4번 답이고요. 자, 지구에 흡수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은 70%입니다. 반사가 30이기 때문에 대기랑 지표면 합쳐가지고 70% 흡수되는 거고, 태양 복사 에너지 중 70%는 지표면 50이라고 써있고, 지구에서 우주로 방출되는 복사 에너지 양이 70입니다. 맞죠? 70 흡수하고 70 나가는 거예요. 답 3번 고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온도랑 이산화탄소랑 이제 이산화탄소가 올라가면서 기온도 올라가고 있는데 옳지 않은 거, 산업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했다. 맞고요. 평균 기온이 상승한 원인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 때문이다. 맞고, 이산화탄소는 온실기체 맞고, 온실효과는 약화되었다가 아니라 온실효과가 강화가 된 겁니다. 강화가. 온도가 올라가서 그렇고요. 만약에 해수면이 나중에 점점 높아질 거예요. 빙하도 높고 해수의 열팽창 현상도 있기 때문에 그렇고. 자, 옳지 않은 거, A 공기는 포화 수증기량이 가장 적죠. 온도에 따라서 포화 수증기량이 결정되는 건데 C가 제일 포화 수증기량 높은 거고, 지금 A가 가장 적은 거야. B는 불포화 상태고 C는 상대 습도가 낮다. 상대 습도 낮아요. 이거분의 요건데 분모 크고 분자 작으니까 상대 습도 낮습니다. 이슬점을 비교하면 A랑 C는 같고요. 10도씨로. B는 이슬점이 20도씨입니다. B가 A, C보다는 크죠. 3kg 공기 10도씨로 냉각시키면 응결되는 수증기량은 B가 지금 현재 수증기량이 14.7이에요. 근데 10도씨로 낮추면은, 이렇게 낮추면은 포화 수증기량이 7.6입니다. 근데 이렇게 계산하면 7.1이 나올 텐데, 근데 이거는 공기 1kg당 7.1g이기 때문에 3kg이면 7.1 곱하기 3 하셔야 돼요. 그럼 21.3g이 응결되는 거니까 5번 답이죠. 그 다음에 공기 500g을 포화시키려면 수증기 몇 g이 더 공급되어야 하냐. C 공기에서 이렇게 포화시키려면 27.1이 되려면 이제 7.6은 지금 있는 거잖아. 7.6은 지금 있잖아요. 빼면은 5고 19.5인가요? 19.5? 그런데 500g이라고 되어 있잖아. 500g. 500g이니까 이게 1kg이면 요만큼이 필요한 건데 500g이면 절반밖에 안 되잖아. 그쵸? 19.5를 2로 나눠야 됩니다. 2, 9, 18. 1.5. 9.75. 9.75. 답은 3번입니다. 이거 아시겠어요? 500g. 그러니까 지금 공기 1kg당 얼마였더라? 19.5였죠? 그러니까 반으로 나눠주셔야 됩니다. 9.75가 맞고요. 그 다음에 B 공기의 습도는 몇 %이냐? B 공기는 지금 포화 수증기량이 20인데 실제 수증기량은 14.7 있기 때문에 포화 수증기량분의 실제 수증기량 곱하기 100 하면 되죠. 그러면 5만 곱해주면 되겠네. 70, 35. 73.5네. 73.5%. 자, 그 다음에 10.6g의 수증기를 포함한 25도씨 공기 1kg을 10도씨로 냉각시키면 몇 g의 수증기가 응결되는가?
10도씨에서 포화 수증기가 7.6이니까요. 공기 1kg 기준으로 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죠. 10.6g이 있는데 10도씨에서는 7.6까지만 있을 수가 있으니까 나머지 3g은 응결이 돼야 됩니다. 1번 답이고 1번 답이죠. 그 다음에 공기 2kg 속에 30도씨 공기 2kg 속에 21.2g의 수증기가 들어있다. 그러면은 1kg 기준으로 하면은 10.6g이 있는 거고 10.6g이 있으니까 이슬점은 15도씨가 되는 거고요. 15도씨 이슬점 15도씨 상대 습도는 현재 30도씨이기 때문에 30도씨에서의 포화 수증기가 27.1이네요. 그래서 27.1분의 10.6 곱하기 100 하면 되고 뭐 절반이 안 돼요. 절반이 안 돼. 그러니까 지금 50%가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 50% 안 되는 거 39밖에 없잖아요. 그럼 다 1번 하시면 되거든요. 이해하시죠? 지금 50%가 안 됩니다. 39%밖에 없으니까 1번 하면 됩니다. 자, 맑은 날에는 수증기 공급을 안 받아요. 그래서 여기 만약에 이슬점이 있다면 이슬점은 별로 변화가 없고 온도가 올라면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습도의 그 분모값이 커지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면 습도가 내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원래 새벽에 온도가 제일 낮고 니은이 기온이고 이게 습도는 요거죠. 온도가 올라가면 습도 내려갑니다. 기억이 아니네. 이건 아니고 기온은 새벽 6시경 가장 높았다 아니고요. 하루 중 공기의 수증기량의 변화가 크다 아니고요. 맑은 날 기온과 상대 습도 변화는 대체로 반대로 일어난다. 맞죠? 기온이 올라가면 습도가 낮아지니까. 4번 답이고요. 그 다음에 넘겨서 14번. 자, 공기가 상승하면은 단열 팽창이라는 걸 합니다. 주변에 기압이 낮아지니까 팽창을 해요. 팽창. 단열 팽창하게 되면 기온이 하강하게 되고 하강하다 이슬점에 도달하면 수증기가 응결해서 구름이 생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공기덩어리는 상승을 해야 한다. 중위도 지역에서는 가처럼 빙정설에 의해서 비난 눈이 내리고요. 고위도 지방은 빙정설이죠. 이거 괜찮고 수증기가 달라붙어 얼음알갱이가 점차 커진다. 맞는 설명이고요. 눈과 비가 내리는 것은 모두 설명할 수 있지. 왜냐면 이제 온도가 높으면 지표면 온도가 높으면 비가 내리는 거고요. 빙정이 녹아서 얼음알갱이 녹아서 그냥 내리면 눈이 내리는 거죠. 나는 차가운 비가 내린다. 나는 더운 비가 내린다. 더운 비. 나는 물방울들이 합쳐서 비가 내리는 거 병합설이지. 병합설. 4번 답이고 지금 이제 1기압보다 높아요. 1기압은 76cm Hg가 1기압인데 지금 79라는 건 공기가 더 많이 누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79cm가 된 건 1기압보다 높은 겁니다. 수온 기둥의 압력은 기압과 같다. 맞고요. 이 지역의 기압은 1013헥토파스칼보다 크다. 맞네요. 이게 1기압인데 수온 기둥을 기울여도 수온 기둥의 높이는 달라지지 않는다. 맞습니다. 이렇게 기울어져도 요 높이 있죠. 높이. 요 높이는 달라지는 거 아니다. 높은 산의 정상에서 실험하면 수온 기둥의 높이가 낮아진다. 맞죠? 높은 산에는 공기가 별로 없으니까 기압이 낮고요. 굵기가 가는 것으로 실험하면 수온 기둥의 높이가 높아진다. 아니에요. 굵기가 가는 걸로 해도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답 5번이고 17번에 기압과 바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표면에서 높이 올라갈수록 기압이 낮아진다. 맞고 1기압은 수온 기둥 76cm의 압력과 같고 바람은 기압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분다. 아니죠.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불죠. 기압차가 크면 풍속 빠르고 가열이 되면은 상승하여 주위보다 기압이 낮아진다. 맞습니다. 답 3번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류풍인데
지금 해풍 불죠. 해풍 부는 거는 낮입니다. 낮. 지표면의 기압은 육지가 바다보다 높다. 여기가 고기압 저기압이니까 육지가 저기압인 거죠. 육지가 바다보다 높다. 아니지. 육지가 바다보다 기온이 높다. 이거 맞죠. 낮에는 햇빛 쨍쨍 내리쬐가지고 육지의 기온이 더 높습니다. 육지와 바다의 연용량 차이로 부는 바람이다. 아, 연용량이라는 거 요즘은 잘 안 나오는데 이게 맞는 얘기긴 해. 이게 이제 연용량이 크면은 온도 변화가 적게 일어나거든요. 연용량은 잘 안 배워 지금은. 비열이다 이런 거는 좀 배워도 연용량 차이로 부는 바람 이거 맞기는 해요 사실. 여기가 연용량이 커서 온도가 잘 안 변합니다. 바다 쪽이. 그래서 기억디글 리을 5번 고르시면 되고. 그 다음에 19번에 요거는 남동 계절풍 부는 거는 여름이고요. 북서 계절풍 부는 거는 겨울이죠. 이거 틀렸고 북서 계절풍 이거 맞지. 나는 북서 계절풍이다 2번. 그 다음 20번에 자 봄과 가을에는 B죠. 양쯔강기단. B가 양쯔강기단을 맞는데 겨울에 영향 주는 게 아니라 봄, 가을이죠. C는 오츠크의 기단 한랭 건조한 한랭 다습입니다. 다습. 바다니까. D는 주로 여름에 영향을 주고 고온 다습하다. 맞네. 북태평양 기단. 그 따뜻한 기단과 만나 정체전선을 이루는 게 아니라 차가운 기단, 오츠크의 기단 차갑거든요. 그러면 이제 장마전선이 생깁니다. 답은 4번이고요. 그 다음에 21번에 이거는 온난전선이죠. 이거 한랭전선이고 틀렸고. 전선의 이동 속도 한랭전선이 더 빠르다. 가가 나보다 빠르다. 아닙니다. 나가 더 빠르다. 가에는 지속적인 비, 나는 소나기성 비가 내린다. 맞죠? 얘는 층운형 구름, 얘는 저운형 구름. 답 2번.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 위에 뭐지? 가가 온난전선이고요. 나가 한량전선이니까 답 1번 하시면 되고. 온난전선 동글동글하고 한량전선 뾰족뾰족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공기가 내려오면 여기 고기압이에요. 고기압에서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가는 거고, 저기압에서 시계 반대 방향 불어 들어오는 거고. 옳지 않은 거 3번에 가에서 공기가 하강하여 구름이 잘 생긴다. 공기 하강하면 구름 잘 안 생깁니다. 상승해야지 구름 생기는 거예요. 3번 답이고. 자, 옳지 않은 거 A 지역에는 한랭전선 뒤 소나기성 비고요. B 지역은 비가 내리지 않고 맑고. C 지역에 층운형 구름. D 지역에 한랭전선이 통과한 후 남서풍이 불 것이다. 남서풍은 지금 불고 있고요. 한랭전선 통과하면은 북서풍이 부는 겁니다. 북서풍. C 지역은 온난전선 통과한 후 기온 높아진다. 맞죠? 4번이고요. 그 다음에 어느 계절 일기도이다. 고기압, 저기압, 고기압, 저기압, 남고 북저형, 여름에 C에 영향 주는 겁니다. 3번 답이네. 남고 북저형이에요. 자, 아까 서술형은 안 했으니까 조금 써보시고 그래도 써보십시오. 26번부터 32번까지 서술형 풀기. 자, 이거 풀어보고 싶시다. 자, 대륙권과 중간권에서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지는 까닭을 서술하시오.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게 지표에서 방출되는 복사 에너지 양이 적게 도달하기 때문에 그런 거 쓰는 건데요. 이게 높이 올라갈수록 지표에서 방출되는 에너지가 적게 도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구 복사 에너지 말하는 거죠. 지구 복사 에너지. 지표에서 방출되는 에너지가 적게 도달하기 때문이다. 데워진 곳에서 멀어지니까 차가워지는 거고,
대륙권과 중간권의 공통점과 차이점 서술하시오. 대륙권과 중간권은 둘 다 대류 현상이 있죠. 대류 현상이 기온 변화 제외한다고 써 있으니까 대류 현상이 있다. 둘 다 대류 현상이 있다. 근데 차이점은 대륙권은 기상 현상이 있고 대륙권은 기상 현상이 있지만 중간권은 수증기가 없으니까 기상 현상이 없습니다. 중간권에서는 기상 현상이 없습니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A와 D는 각각 몇 %인지 쓰시오. A는 지금 흡수하는 거가 70이고요. 반사하는 게 30입니다. A는 30이고 D는 70을 흡수했다가 70 나가니까 D는 70이고요. B, C, D 관계를 수식으로 나타내어라. B랑 C 더한 게 D랑 같은 거고요. B랑 C 더하면 이제 나가는 양이랑 똑같은 거고 지구 복사 평형에서 대기가 하는 역할과 그 결과를 서술하시오. 대기가 지구 복사 에너지를 흡수했다가 지표로 재방출해서 평균 기온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대기는 지구 복사 에너지를 그런 거 온실효과라고 하죠. 흡수했다가 재방출하면 재방출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나오는 거 있잖아. 재방출하여 평균 기온을 높입니다. 근데 이게 이래야지 지구가 살기가 좋은 겁니다. 평균 기온이 한 15도씨 정도로 높아져요. 근데 온실효과가 없으면 훨씬 낫습니다. 네, 그리고 살기가 어렵죠. 자, 현재 기온 25도씨이고 이슬점이 15도씨다. 그럼 이슬점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이 현재 수증기량이랑 같거든요. 상대 습도는 현재 온도에서의 포화 수증기량 분의 이슬점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이 현재 수증기량이랑 같아. 곱하기 100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값을 구하여라. 곱하기 5 하면 되네. 53%. 구름이 만들어지는 경우 세 가지 서술하시오. 상승기류가 있어야 돼요. 지표면 일부가 강하게 가열되어 상승할 때 지표면 그러니까 주변보다 한쪽이 더 강하게 가열될 때가 있어요. 일부가 강하게 가열될 때. 그 다음에 산을 타고 이제 넘어갈 때, 공기가 산을 만날 때, 공기가 산을 타고 넘어갈 때. 그 다음에 저기압 중심에서 상승기류가 생길 때. 그래서 이제 상승을 해야 됩니다. 상승.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가 만나서 따뜻한 공기가 상승할 때 뭐 그런 거. 자, 이거는 계절풍인데 그림과 같이 바람이 부는 계절은 남동 계절풍 불 때는 여름이죠. 여름. 근데 이런 까닭은 이게 여름에 대륙이 해양보다 빨리 데워져서 여름에 대륙이 해양보다 빨리 데워집니다. 빨리 데워져서 여기 이제 공기가 상승하니까 대륙이 저기압이 되죠. 대륙이 저기압이 되어 대륙이 저기압이 됩니다. 되고 해양은 고기압이 되죠. 해양은 고기압이
계절풍이 부는 거죠. 여기 고기압이고 저기압이 돼서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부는 거죠. 여름에. 자, 그 다음에 가와 나 기압과 기압의 중심부에서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 각각 서술하세요. 상승하면은 여기 공기가 없어요. 그래서 가에서는 저기압이고 저기압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불어 들어간다.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불어 들어갑니다. 나는 이제 고기압이죠. 고기압에서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옵니다. 나는 고기압.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온다. 날씨, 가는 흐리고 흐리다. 뭐 비가 올 수도 있고요. 나는 맑다. 흐리고 비가 올 수 있고요. 나는 맑죠. 그 다음 하나 더 있구나. 22번에 자, 요거는 이제 한랭전선입니다. 예. 전선면의 가파르고요. 한랭전선이고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파고드는 거죠.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 아래를 파고 들어온다. 통과할 때 발생하는 구름은 저군형 구름이라 저군형 구름. 강수 구역은 한랭전선 뒤쪽의 좁은 지역이죠. 한랭전선 뒤쪽 좁은 구역에서 강수 형태 구역에 소나기성 비가 내린다. 자, 아이고 수고했고 그림만 잠깐 볼까요? 예. 하여튼 요렇게 알 것 같긴 하네. 수고했습니다. 좀 쉬었다가 뒤에 뭐니 그 시험 대비 교재할게요. 좀 쉬었다가. 네, 수고했습니다.